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의 최영수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곡지구 오피스텔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우선 마곡지구 오피스텔 현황 및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마곡지구 오피스텔은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2015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별로 잘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역세권에 위치해서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9호선 양천향교, 5호선 발산역, 5호선 마곡역, 그리고 9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9호선 신방화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마곡지구 내에 각 역별로 상업지구, 업무지구로 해서 총 13,000 저희가 지금 479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약 역별로 이제 딱 위치도 역세권에 위치해서 좋은 입지에 잘 들어가 있고요. 특징들로 보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표로 만들어 놓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입주 시기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까지 2년 사이에 한 번에 입주가 몰렸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많이 입주가 몰렸었어요. 분양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2015년도에 많은 뉴스에 나온 게 이제 마곡지구 오피스텔이 난립이 됐다. 그래서 난개발 우려가 된다. 그리고 또 벌집 오피스텔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심지어 9시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했었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되게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저도 마곡지구의 공급량 왠지 그 전체 업무 인구 대비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오히려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 오피스텔은 큰 특징들이 대부분 땅들이 최소한 400평, 300에서 400평 이상 규모로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세대수도 150세대 이상씩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오피스텔 조건에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 짓는 오피스텔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땅을 작게 짓다 보니까 자주식 주차가 아니라 이제 타워형으로 기계식 주차들이 많은데 마곡지구는 전 모든 오피스텔들이 다 지하 주차장이 있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해서 되게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지어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열재나 뭐 이런 것도 친환경 등급 또 에너지 효율 등급 이런 것들을 기본 감리 조건을 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지어진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오피스텔 공급이 한 번에 이루어졌고 또 2015년부터 입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가격들이 좀 많이 안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현황이나 특징들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별로 보면은 양천 향교역에 약 한 3,449실, 그리고 이제 역 바로 앞에 상업지역에는 보통 대단지 오피스텔, 좀 브랜드인 오피스텔들이 들어와 있어요. 양천 향교는 대방 DMCT, 그리고 발산역 주변으로는 2,428실인데 역시 역 앞으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마곡역에는 되게 세 동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역, 힐스테이트 에코 동익에서 1,839실, 그리고 이제 마곡나루역에 4,176실, 여기도 브랜드는 상업지역에, 비브랜드는 업무지역에, 그리고 이제 신방화역에는 이제 업무지역에만 비브랜드로 이제 한 600실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다 합하면 총 13,479실로 공급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부분 역세권에 입주했다라는 것도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곡 오피스텔 14,000실 정도면 공급량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공급 위험은 크지 않은지, 또 하긴 최근에 오피스텔에 좋지 않은 내용들이나 뉴스들이 많은데 실제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제가 사례로서 사실은 이런 오피스텔이 위험하다, 또 공급이 많다, 이럴 때 투자하는 게 참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015년도에 저희 고객분 한 분이 신방화역에 있는 오피스텔 제가 사드렸던 케이스예요. 그 9시 뉴스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이제 사무실 없고 오피스텔만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당시에 한 번에 입주가 몰리다 보니 임대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마이너스 피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계약금 10%에 나머지 이제 중도금 무리대출에 잔금을 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대부분 계약금 뭐 한 1,300만, 1,400만 내고 있다가 잔금 한꺼번에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2015년도에 마이너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 500, 1,000만 원 이렇게 많이 계약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 3,200짜리를 사시는데
이제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신방어역이 7평대.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900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럼 이 투자자는 얼마를 손해 보냐면 1,320만 원을 냈고 이제 나머지 잔금 때 잔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900만 원 냈으니까 실제 투자는 420만 원 주고 산 거죠. 근데 이 오피스텔이 입주할 때 보니까 대출이 당시 9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3천에 이제 35만 원의 임대를 줬었고요. 그러면은 실제 이분이 투자한 건 당시에는 2015년도에는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해서 이걸 샀는데 4년짜리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죠. 그럼 1억 3,200을 투자하는데 담보대출도 빠지고 보증금 빠지고 실제 투자금은 300만 원 들어갔는데 월세 35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9천만 원 대출 받은 3% 금리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수익률이 거의 50% 가까운 수익률을 받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근데 더 좋은 건 300만 원 투자했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는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 현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 본다 그러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 몇 억씩 올라도 수익률이 몇백 프로 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300만 원 투자해서 한 4천만 원 수익이니까 실제로 수익률이 거의 1000%가 넘는 상황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데 다만 아파트가 몇 억씩 오르는데 몇 천만 원 올랐으니까 크게 안 오른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갭 투자를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저는 마곡 오피스텔 아직까지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곡지구 초기에 투자하신 분은 수익률이 엄청 괜찮은데요.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지 현재 시세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곡지구 지금 오피스텔들이 사실 최근에 좀 가격이 좀 빠졌어요. 한 4, 5천만 원씩 올랐다가 왜 그랬냐면 이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때 입주한 오피스텔들이 4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분들이 4년간 의무기간을 채웠죠. 이제 채우고 매물들이 이제 한꺼번에 좀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엔 좀 정리가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 5천만 원 올라있던 게 거의 한 2, 3천만 원 차익으로 가격이 약간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가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마곡지구 오피스텔 분양가를 보면 그 양천 향교역 일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마곡나루 일대, 발산역 일대, 신방화역 일대 이 일대 B 브랜드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한 전용 면적 6평 내외 오피스텔들이 분양가가 한 1억 1000에서 1억 3000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분양가였던 오피스텔들이 지금 현재 매매가 거래되는 거는 지금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익이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분양한 오피스텔들을 보면 김포에 있는 풍무동, 제가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김포에 있는 풍무동 전용 6.3평 오피스텔이 500세대짜리가 지금 1억 6천, 7천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공덕역에서 도보로 좀 한 8분 정도 떨어져 있는 오피스텔이 원룸형이 전용 7평의 원룸형인데 이게 100세대짜리 심지어 자주식도 아니고 타워형으로 된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3억 1천 정도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이 입지가 많이 떨어지느냐? 오히려 역세권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세대수도 크고 구조도 더 좋아요. 그런데 가격을 지금 반가격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에 기회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한 5, 6년 차 오피스텔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낡지도 않은 오피스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 시세로 보면 우리가 그 장점을 극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두 단지만 그냥 아마 샘플로 뽑았어요. 두 동만. 양천향교역에 미루엘이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전세 시세가 1억 4천입니다. 이것도 1억 4천 이유가 의무기간 동안 5% 상한선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못 올려서 전세가 1억 4천짜리 매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매매가가 1억 3,500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1000에 52만 원이거든요. 그냥 1억 3,500에 투자해서 만약에 월세를 주면 수익률이 그냥 5%가 넘어요. 대출 없이도. 그러면 여기서도 수익률에서도 은행 이자도 훨씬 차이가 크죠. 그리고 전세를 준다 그러면 내 돈 들어갈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돈을 회수를 합니다. 사실은 안정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 발산역에 있는 브랜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 2억짜리가 현재 매매가 1억 8,500입니다. 이 정도라 그러면 실제 매매 차익도 지금 파시는 분도 크지는 않지만 투자자에 있어서는 기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기회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곡 오피스텔 지금이 투자의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피스텔 지금 투자하면 기회가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부동산 제도 변경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세금 관련 문제는 없을까요? 네, 세금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계속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규제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2017년 12월 달에 혜택을 크게 줬다가 이제 그 조정지역에 묶이고 또 투기과열지구에 묶이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수에 제외하는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거주할 집이 있는데 이 거주할 집에 대해서 차익이 크신 분들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 등록을 하고 사시더라도 무조건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 이제 그 공시가가 1억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다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내가 집을 만약에 거주할 집을 팔 상황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월세 받는 용도로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오피스텔 투자처가 괜찮아요. 하지만 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불이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 부분에서 과세 부분이 2천만 원 이하는 단일세율에다가 단일세율로 적용이 되면은 어쨌든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신 분들한테 혜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대상에서도 일부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혜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도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는 예전보다 분명히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물건 자체의 투자 가치로만 본다 한다면 현재 마곡 오피스텔 투자의 기회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